대표님들이 부가가치세 좀 줄여주세요 라고 많이들 말하는데 부가가치세는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2025년, 2026년 주요 세법 개정 너무 중요한 거 3가지가 있어서 안내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께서 창업을 하시고 스타트업을 하시고 또 그런 대표님들을 위해서 컨설팅 해주시는 컨설턴트 분들 계시고 한데요. 이 많은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세목 대표적으로 3가지. 요거 사업하시기 전에 요 3가지는 꼭 알고 사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요거를 들고 왔는데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목 3가지, 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입니다. 가끔 대표님들께서 이게 신고 대상인지도 모르고 일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랬다가 신고 기간 다 놓치고 가산세 나오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직원을 고용하거나 외부에 소득을 주는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로자나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들이 껌껌이 국세청에 그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게 사실상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는 사업주한테 이 의무를 물리고 있어요. 대표님들이 세금을 내는 건 아니고 직원들의 세금을 직원들한테 급여 줄 때 미리 조금 떼놨다 대표님이 국세청에 대신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의 세금은 아니고요. 다만 직원분들 급여 이런 것들 그 지급하실 때 그 다 주시면 안 되고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 그리고 소득세 차감해놨다 대신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생각하시는데 근로소득 3.3% 프리랜서 같은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퇴직소득까지 원천세 신고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을 하셨다라고 하면 원천세 신고 꼭 그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체크를 해서 신고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세무대리인들 쓰시는 대표님들이 대다수일 텐데 세무대리인한테 원천세 신고 요청 받았을 때 꼭 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내가 이미 매출처, 거래처한테 돈을 받을 때 10%를 포함해서 받았어요. 제가 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거래처에서 받았던 금액에 그 금액을 또 국세청에 대신 납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10%를 납부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고요. 내가 번 매출의 10%에 가까운 금액은 그냥 나라에 귀속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저도 그게 낼 때마다 손이 떨리는 건 정말 인정을 하지만 뭐 업종에 따라 달라서 매입 금액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 5%에서 한 7% 정도는 여유 있게 부가가치세 납부할 금액을 마련해 주시는 게 나중에 체납이나 미납 없이 사업을 운영하시기에 좋습니다. 세 번째는 법인세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법인의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부가가치세 내고 법인세 내는 게 많아서 대표님들이 이제 맨날 세금 내다 끝난다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돈을 낸 소비자가 저희한테 준 거를 그냥 납부를 하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법인세는 대표님들이 번 금액의 이익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다르다라는 점을 꼭 대표님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부가가치세는 가끔 영수증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공급가액은 4,500원, 뭐 부가세는 450원에서 뭐 4,950원 총 합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4,950원을 받았더라도 제 매출은 4,500원이고 450원은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제 매출은 4,500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대표님들께서 그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발생했던 매입 자료를 차감을 해서 차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명확해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법적 적격 증빙을 받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요. 이걸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 불가능하다라고 세법적으로 정한 항목들이 있어요. 업무용수차 취득 및 관리 비용, 그리고 사업과 무관한 비용은 당연하지만 접대비, 토지 관련된 비용, 면세 사업과 관련된 비용 같은 경우는 제가 세금 계산서를 아무리 많이 수취해도 매입세액에서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 매입세금 계산서 엄청 많이 받고 카드도 많이 썼는데 왜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공제 불가능 항목에 속하는 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적격 증빙 안 받아도 되고요. 간이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같은 것만 있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3만 원 이상 구매하셨는데 적격 증빙 안 받으면 2% 가산세는 있어요. 그렇더라도 비용 처리가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 아니면 접대비, 뭐 인건비, 토지 취득, 뭐 면세 사업과 관련된 비용 이런 거 모두 다 법인세에선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부담이 되게 크게 느껴지고 법인세는 조금 적게 느껴지실 거예요. 대표님들이 부가가치세 좀 줄여주세요 라고 많이들 말하는데 부가가치세는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받으신 적격증빙대에서 그 최대한 반영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2025년, 2026년 주요 세법 개정 너무 중요한 거 3가지가 있어서 안내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인세율이 다시 1%씩 상승했어요. 옛날에 법인세 10%, 20% 뭐 이 구간으로 갔었다라고 하면 중간에 9%, 19%로 줄여줬다가요. 다시 이제 10%, 20%로 그 환원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개편이 됐습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환영할 만한 일인데 기존에 있었던 고용유지 의무가 폐지가 됐어요. 이걸 폐지라고 하긴 그런데 고용유지 시 기존에는 유지를 해야만 됐고 유지를 못하면 추징을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고용유지 시 더 높은 공제율을 반영하고 유지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감면받았던 걸 추징당하지는 않습니다. 26년부터는요.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내가 2년 동안 이걸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하기 때문에 신고할 때 감면 적용 안 하고 2년 동안 유지한 이후에 경정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그때 환급을 받는 걸로 진행을 하셨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세청의 편의도 있고 또 이제 대표님들이 워낙에 추징당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하다 보니 이런 개편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실무사 입장에서 너무 환영하는 개편입니다. 세 번째로는 창업 중소기업 감면 개편입니다. 25년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까지는 기존 법령을 적용받으실 거고요. 26년부터는 개정 후에 감면율을 적용받으실 건데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실제 사업을 하시던 분께서 새로운 사업자를 내시거나 사업을 내시려고 고민하시던 분께 이런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으시려면 25년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세요라고 많이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감면율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요. 좋게 바뀌진 않았어요. 감면율이. 그래서 일단 과밀억제권역 내냐, 과밀억제권역 바뀌냐로만 따졌다라고 하면 장소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냐 외에 수도권이냐도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청년인 기준으로 인천 송도나 뭐 경기도 김포나 파주나 과밀억제권역은 아닌데 수도권에서 이제 창업을 하면 100% 감면 대상이었거든요. 송도, 김포, 파주 같은 김포, 인천, 서울이 수도권이거든요. 거기서 하시면 감면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대표님들이 송도에서 실제 사업을 하시기도 하고 파주나 김포 같은 경우는 서울이랑 가깝고 이제 인프라가 잘 됐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셨었는데요. 같은 장소에서 하시더라도 25년에 설립하셨다면 100% 감면, 이제 똑같은 청년의 같은 장소에서 26년에 기업을 하셨다면 75%로 변경이 됩니다. 26년이라도 감면되는 그 장소를 잘 확인하시고 5년 동안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감면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 놓치지 말고 체크를 해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